안녕하세요, 율리언웨어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력적인 사람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미사여구를 섞어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은 왠지 끌리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부터 슬슬 풀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뚱뚱했거든요. 흔히 뚱뚱하면 별명이 돼지잖아요. 애들이 돼지라고 부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여운이 남는 별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저는 그냥 외모적으로 돼지 그 잡채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음은 얻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옛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에서 체형이 너무 뚱뚱하거나 외모가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 큰 상처로 흉터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모두 그 외모에서 비롯된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어린애들이 아기가 있어서 뭐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별명을 부르는 아이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그 무리에서 특이하거나 표준에서 어긋난 외모를 갖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여기서 표준에서 벗어나는 외모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부정과 상관없이 특이함으로 나눌 수도 있죠.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매력들을 외적인 것만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본능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 실제로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몇 초도 안 돼서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모가 엄청 큰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외모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것인데 아무리 성형 기술이 발달해도 인위적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암튼 잘생기고 이쁜 분들은 정말 엄청난 큰 행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우리처럼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해답을 드려볼게요. 우선 현대사회 기준에서 뚱뚱함은 결코 호감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꽤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운동해보고 있는데 사실 식단 조절이 잘 안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적당한 체중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데 아주 필수 중에 필수 요소입니다. 요즘 저나 와이프나 체중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 서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참. 아무튼 여러분들 체중 관리는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결함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입냄새 나고 옷에서 쉰내가 난다면 어떨까요? 비싸고 좋은 명품을 걸쳤는데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때가 탄 옷을 입고 있다면요. 바로 매력도는 수직하강합니다. 시각적인 그리고 후각적인 청결함은 한 사람의 매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러 향수를 사용해서 호감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과하지 않은 적당한 향기는 스쳐가는 순간에도 어떤 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요소 같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서 좋은 향기를 느낄 때 한 번쯤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외모적인 매력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각자의 개성인 영역이라 제가 표준이라고 제시할 건 없지만 적어도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깔끔함을 주는 정도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머리 기르고 지멋대로 사는 저 같은 그런 인간은 아마 이런 요인에선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비호감이 될지언정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저는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머리 기르고 막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커먼 센스에서 기반한 내용을 나열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외적인 부분은 어쩌면 첫인상, 첫느낌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이 좋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계속 그 느낌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부분이 매력을 결정짓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지속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왠지 알면 알수록 더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끌리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인의 연인은 사실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는 굉장히 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워낙 기호가 다양하고 호불호가 있는 존재라 누구한테는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한테는 비호감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 요인만 갖추고 있다면 아주 극호까지는 아니어도 불호는 아닌 사람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좋은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이 좋다는 게 이타적이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타심 또한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한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기심에 기반한 동물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두면 주변 사람들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나에게 호의나 선행을 베풀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결국 나쁜 사람 만들기 십상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솔직함을 가진 사람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털어놓는데 무언가를 감추거나 뒤에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1순위로 배제시킵니다. 결국에는 타인에게 솔직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도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인데요. 자기 스스로 자존감과 투명함이 없는데 타인에게 얼만큼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솔직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인간성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양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거창한 무언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누군가가 이미 그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는 급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친해지고 싶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매력을 느끼고 다가가고 싶겠죠. 한 사람이 체득한 어떤 것을 100%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사를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양파 벗기듯 새로움의 매력은 계속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의 컨텐츠를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다채로운 매력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눈빛과 말입니다. 어쩌면 이건 외적인 요소 같기도 한데요. 누구나 똑같은 생물학적인 눈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눈에서 나오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은 천양지차입니다. 결국에 눈빛과 목소리는 대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우선 눈빛을 얘기해보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끊지 않고 집중하는 눈빛이 주는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화자로 하여금 더욱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누구나 자기 말에 집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 거고요. 당신에게 아주 큰 친밀감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엔 당신에게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눈빛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사실 말은 목소리와 말투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어쩌면 얼굴과도 같은 외적인 요소라서 아주 멋진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겠죠? 잘생기고 이쁜 얼굴만큼이나 아주 복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볼륨과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톤,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명확히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는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떠한 목소리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목소리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저거 하면 그러니까 목을 긁어서 내는 소리나 목을 짜는 소리를 내거나 막 이런 소리 있죠. 콧소리 비음을 강조해서 하는 그런 앵앵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멋질 것 같다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저음을 내거나 반대로 뭐 너무 텐션이 막 높아서 하이톤으로 막 찌르는 목소리 이런 것들만 주의하셔도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소리보다도 중요한 게 말투가 아닐까 싶어요. 말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예쁜 말은 분명히 있잖아요. 아 다르고 다른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할 때 너무 직설적인 표현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친해서 욕도 섞을 수 있는 친구 사이에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내 주위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비율적으로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투에 대한 예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상대방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충고나 불만마저도 말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명확한 의사 표현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란 동물이 아주 예민해서 대화가 끝나도 여운이란 게 남게 되거든요. 너무 직설적이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다시 그 사람과 대하기 싫게 되죠. 매력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심한 농담도 특정인가 할 수 있고 거친 표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셔도 여러분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력이란 주제로 이런저런 제 생각을 떠들어 봤는데요. 생뚱맞지만 가끔은 다 필요 없고 나 진짜 차은우처럼 한번 태어나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